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오늘은 그 영등포역 상권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등포역 상권은 그 해방 이전부터 해방 이전 이제 일정 강정기 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 한강의 남에서는 가장 번성했던 상권이었는데 이 시기에 그 해방 이전에 이미 이제 경인선과 경부선이 개통이 되어서 영등포역 상권의 활성화에 이제 기여를 했던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역 상권에서 그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던 영등포 시장은 유교가 끝났는데 1956년에 시작되어서 벌써 역사가 70년이 가까운 그런 시장으로서 1990년대까지 서울 서남북권에서는 최대 상권으로 이제 불리던 곳이 영등포 시장이었습니다. 또한 90년대 중반까지 영등포역 앞에 있는 영중로에 이제 노점의 권리금만 이 시기엔 약 한 1억 원에 넘을 정도로 그만큼 잘 나갔던 상권이 영등포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역 상권의 핵심 범위를 보면은 영등포역 앞 영중로를 기준으로 이제 동으로 이제 경인로와 그리고 영등포로가 만나는 상권 범위를 핵심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 삼각형 범위 안이 이제 영등포역의 이제 상권의 핵심 범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역은 1991년에 이제 민자역사가 들어섰는데 영등포 롯데는 이제 서울 서남부의 중심사고로 역할을 하였지만은 2004년에 이제 KTX가 개통된 뒤 서울역과 이제 용산역 그리고 광명역으로 이용객이 분산되면서 기차역으로 인한 상권의 기대의 효과는 급격히 쇠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타임스퀘어 오픈 이후 영등포 롯데의 영향력은 더욱 감소하였고, 이후 이제 이후에 이제 여의도 더 현대가 오픈하면서 타임스퀘어 역시 상당한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하였고, 앞으로도 상권의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타임스퀘어와 그래도 더 현대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중로는 90년대 중반까지 영등포역 앞 상권의 핵심 지역으로 이제 이 시기에 노점의 권리금 자체만 1억이 넘을 정도 호양을 누렸는데 이후에 영중로에 이제 주상 복합 상가들이 이제 개발되었지만 타임스퀘어가 오픈하면서 상가들은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가가 슬럼화되어서 현재 이루고 있어서 실제로 영중로 상권 자체가 상당히 이제 침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 로터리의 경우 영중로와 영등포로가 이제 만나는 지점인데 이 지점은 영등포 시장이나 시외버스의 종착 지점 그리고 양천구 및 여의도 주민들이 이제 집결이 되어 금융이나 업무, 의료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하던 지역이지만 역시 전체적으로 상권의 침체 현상들은 영등포 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70년대와 90년대까지 이제 서울 서남부권의 최대 시장으로 불렸지만은 영등포 공구 상가 초입에 있던 경원극장이나 연흥극장도 한때 이제 최고의 극장으로 불렸지만은 현재는 다 폐점을 하고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제 오피스 건물로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영등포 시장 상권이 이제 이 시기에 그만큼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영등포의 용이나 목재 상권은 영중로 방향이나 경인로 방향 못지않게 영등포 시장 횡단보도에서 목재 상권으로 진입하는 영등포로 이제 46길과 영등포로 50길 구 연흥극장 진입골목 상권의 집경력이 가장 컸습니다. 2000년대 이제 중반까지도 이 영향력은 유지되었지만 현재는 그 영향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인로의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 이후 침체되었는데 이 시기에 사실은 이제 2000년도 중반에 바다 이야기나 그런 오히려 이제 오락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번성을 하면서 오히려 상권에 사실은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측면도 저는 이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상권의 이제 영등포역 상권의 현재를 살펴보면은 영등포역을 대표하는 상권은 이제 용이나 목자 상권으로 대표되지만 역세권과 영등포 시장 상권이 침체되면서
집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권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권 침체의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영등포역 상권의 그 극심한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과거에 번성했었던 모텔들이 이제 대부분 오피스텔로 이제 그 재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주로 이제 그 영등포역 상권에 멱자로 진입을 했던 다양한 골목들이 대부분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그나마 이제 상권이 이제 그 활성화되고 하는 구간들도 굉장히 좀 제한되고 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영등포역 목자사고 진입로 초입이 이제 영중로에서 진입하는 영중로 4길과 그리고 경인로 페어필드 호텔 횡단보도 건너에서 진입하는 영등포 50길 방향, 그리고 영등포 50길에서 진입해서 사이에 있는 진입해서 첫 번째 만나는 영중로 4길 방향, 그리고 영중로 10길 골목 방향, 그리고 실제로 그나마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는 이 골목들로 상당히 제한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뭐 영등포 시장 앞에 영등포로나 그리고 영중로 방향들에서 다양한 골목들이 다 상권이 활성화되었는데, 실제로 현재로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골목들만 상권이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권의 환경 변수로서는 신안산선이 2026년 12월에 개통할 경우에 이제 여의도 직장인이 1호선을 환승하기 위해서 영등포역을 이용할 경우 영등포역 외부의 타임스퀘어나 목자상권을 이용할 가능성은 그 상권 활성화에 이제 상당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제 신안산선의 개통의 효과들이 이제 영등포역 상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등포역 상권의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 골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콘텐츠에다가 이제 영등포역 상권 전체적인 지도들과 흐름도를 전부 다 올려놓았으니까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영등포 시장, 영등포 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